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찰이 20년 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온 유튜버 등 10여 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번 사건 수사 대상자가 수백 명에 달하고 있어 형사처벌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난 6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주거지 등을 공개한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습니다. 영상이 수백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자 다른 유튜버들까지 가세해 또 다른 가해자들의 신상을 경쟁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해자 신상 공개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에 기반해 인터넷 공간에서 큰 호응을 얻었지만 무분별한 사적 제재가 더 큰 사회적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일부 유튜버는 무고한 사람을 가해자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해자 신상을 공개했던 한 유튜버가 처음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전투토끼 운영자인 30대 남성 A씨는 다른 사람의 신상을 동의 없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일부 가해자에게 사과 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과 강요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 현재까지 모두 14명을 검찰에 송치한 상황.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가 300명이 넘는다며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영민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열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소속 30대 직원 2명이 숨졌는데요. 잇따른 철도 안전사고에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 한 선로에서 작업 차량 2대가 부딪혔습니다. 저령 구조물 교체 작업 중이던 차량이 주행하고 있었는데 옆 선로에서 움직이던 검측 열차가 차량의 작업대를 친 겁니다. 이 사고로 작업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30대 남성 2명이 숨지고 40대 남성은 다리가 골절됐습니다. 아침에 사람이 실었는데 나가는데 하얀 차를 갖고 나가요. 사상자는 모두 코레일 소속 직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선로인데요. 오전 내내 조사가 이어지면서 한동안 이 선로에서 열차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코레일은 일단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함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도 철도안전정책관과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 초기 대응팀을 현장에 파견했습니다. 최근 열차와 역사 내 안전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서울역에서 회송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가 정차 중이던 KTX 산천 열차와 부딪혀 승객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부천시 서울 지하철 1호선 소사역 전기실에서 작업하던 코레일 소속 40대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국토부가 유사사고 재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철도사고 안전 매뉴얼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 대대적인 실태 진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다이어트 등 미용 관련 식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으로 해외 제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이 중 다수에서 부적합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개인이 해외 인터넷몰에서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해외 식품 규모는 2018년 7천억 원대에서 작년 1조 5천억 원으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비중도 전체 해외 직구의 25%를 넘어섰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중 미용 관련 식품들에 대한 직구도 늘어나고 있는데 점검해보니 10개 중 4개에서 위험물질이 포함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마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100개를 검사한 결과 체중 감량 제품 40개 중 17개, 근육 강화 제품 40개 중 15개, 가슴과 엉덩이 확대 제품 20개 중 10개 등 총 42개 제품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체중 감량 제품 중 일부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전문 의약품 성분인 부프로피온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조증과 발작, 자살행동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 의약품으로
이번에 새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 성분으로 지정 공고됐습니다. 이 밖에 암 유발과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페놀프탈레인과 설사, 복통, 구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센노사이드 등도 발견됐습니다. 근육 강화 제품에선 여드름, 탈모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가슴, 엉덩이 확대 제품에서는 위장장애,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나왔습니다. 구매하시려고 하는 제품이 위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해외 직구 식품 올바로에서 등록된 위해 제품은 구매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각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제품들의 통관 보류와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최덕재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기능시험을 보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화단으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시험 도중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건데요. 시험장 직원의 신속한 대처로 의식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노란색 승용차 한 대가 후진하다 갑자기 화단으로 돌진합니다. 주변에 있던 안전요원들이 사고 장소로 황급히 뛰어갑니다. 안전요원이 의자를 젖혀 의식을 잃은 남성을 눕힌 뒤 심폐소생술을 실시합니다. 심장 제세 동기를 사용한 후에도 심폐소생술을 이어가자 호흡과 맥박이 돌아옵니다. 지난 8일 한국도로교통공단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던 60대 남성 A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한달음에 뛰어간 안전요원 52살 황현철 씨는 지체 없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A씨는 119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이 없으시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냥 바로 제가 알고 있던 거 그대로 조치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저 아니어도 다른 분이 계셨으면 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남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는 지난 6월에도 시험을 보던 50대 남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당시에도 시험 감독관이 신속한 응급조치로 수험생의 골든타임을 지켰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직원들은 매월 직장 교육을 통해서 응급 환자 발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번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가 돼서 환자를 살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비한 직장 내 교육과 직원들의 발빠른 대처가 또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연합뉴스 TV 김경인입니다.